자, 여러분, 오늘 시장 보셨나요? 정말 오랫동안 본 적 없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다이내믹한 하루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빨간불 상승장 너머에 과연 어떤 거대한 매크로, 즉 거시 경제적 흐름이 숨어 있는지 오늘 이 해설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들입니다. 코스피 역대급 급등의 이유부터 미국 및 글로벌 증시 랠리, FICC 시장의 숨은 경고,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 그리고 핵심 요약과 투자 전략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코스피 역대급 급등의 이유입니다. 무려 8.42%입니다. 와, 진짜 믿기지 않는 숫자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606포인트나 수직으로 솟구치면서 단숨에 7,815선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일일 최대 상승폭이라는 대기록이에요. 코스닥 역시 4.73%나 꽝충 뛰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폭등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진짜 주인공들인데요. 막대한 기관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8.51%나 상승해 30만 원 문턱까지 갔고요. SK하이닉스는 11.17%, 심지어 덩치 큰 현대자동차마저 12.50%라는 정말 경이로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무게를 짊어진 대장주들이 완전히 날아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극명한 대비가 보이거든요. 제조업 섹터가 거의 10% 가까이, 정확히 9.59% 폭등한 반면 운수창고업은 1.21% 하락했고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 섹터도 1.78%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다 좋았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반도체와 대형 제조산업 쪽으로만 자본이 엄청나게 쏠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급은 어땠을까요? 이게 단순한 묻지마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를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파업 우려가 싹 사라진 게 핵심 트리거였죠. 이 확실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무려 367만 주, 기관이 261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593만 주를 팔면서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죠. 스마트한 거대 자본들이 작정하고 밀어올린 철저한 수급 장세였던 셈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붐이 글로벌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미국 및 글로벌 증시 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순자산이 1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 하나가 지금 시장의 심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미국 기술주 그리고 AI 산업에 올라타고자 하는 국내 자본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라는 걸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들을 보면요. 미국의 AI 버블이 드디어 첫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세 가지 강력한 기술주 모멘텀이 겹치면서 시장은 이런 우려를 그냥 뚫고 뻗어나갔습니다. 다우지수는 2.10% 오르면서 상징적인 5만 선을 돌파해버렸고 나스닥도 1.54% 올랐죠. 한마디로 조정 우려마저 덮어버릴 만큼 돈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심리는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이 기술주 랠리의 든든한 엔진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 약세와 수출 쪽 강세에 힘입어 3.60%나 급등했습니다. 유럽 쪽을 보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에 방산주까지 약진하면서 독일 대학스 지수가 1.38% 상승했죠.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위험자산 선호 파티 중인 겁니다. 자, 주식시장 분위기가 무척 뜨겁긴 한데요. 여기서 FICC 시장의 숨은 경고를 꼭 들여다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현재 시장의 팽팽한 긴장감을 가장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코스피 8% 급등에 다우 5만 돌파라며 화려하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반대편 채권이랑 원자재 시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591%로 치솟고 국제유가는 107달러를 넘고 금값은 500달러를 찍었습니다. 네, 조용히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숫자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bp나 상승해 4.591%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오펙 감산에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까지 겹치며 배럴당 107달러 위로 뛰어 올랐고요. 게다가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마저 단숨에 18달러가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마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원자재 시장을 흔드는 핵심 촉매제는 바로 지정학적 이슈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협상이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막바지라는 발언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계구는 올 여름 유가가 위험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죠. 비록 유로화 강세로 달러 인덱스가 소폭 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디로 향할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낙관론과 채권시장의 비관론 사이에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지표들이 대기 중입니다. 당장 20일 발표되는 FOMC 회의록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PMI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26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있죠. 이 지표들을 따라가다 보면 연준이 채권시장의 두려움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끝없는 환호에 힘을 실어줄지 그 강력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소스 자료들이 제시하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반도체와 배터리가 이끄는 코스피의 역동적인 상승 흐름을 인정하고 여기에 조심스럽게 올라타십시오. 둘째, AI 밸류에이션이 여러 방면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고려하며 조정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4.59%로 치솟는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책으로 금이나 원자재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해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화려한 기술주 랠리가 상승하는 국채금리와 원자재 시장의 긴장감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매크로 지각 변동에 진짜로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8% 폭등하는 시장을 보며 환호하는 것도 가슴 뛰는 일이지만 시장에서 진짜 거대한 부는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이면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낼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